사망 30일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7가지. 몇 년 전 제게 이런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요. 자꾸 돌아가신 아버지랑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게 그냥 노쇠한 거겠죠? 그 어머니는 당시 83세셨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텃밭에 나가고 손주 도시락 반찬을 걱정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저도 노인성 우울증이나 일시적 착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전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멀쩡하시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피하고 음식을 거의 안 드시거나 누군가와 작별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주셨던 순간, 그게 단순한 노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문턱을 넘기 전 몸이 보내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망 직전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7가지 징조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족을 혹은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사망 30일 전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욕 감소와 체중 급감. 죽음을 앞둔 몸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려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식욕의 변화입니다. 평소 잘 드시던 어르신이 입맛이 없네, 이제 먹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며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신체 기능의 전반적 저하로 인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소화기관이 활동을 멈추고 대사 속도도 급격히 떨어지죠. 80대 남성 환자분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구마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주 동안은 물 한 모금도 거부하셨고 결국 탈수로 전해질 불균형까지 겹쳐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꼭 병원 진료를 권유하세요. 두 번째, 극심한 피로감과 수면 증가. 삶에서 잠으로, 잠에서 깊은 쉼으로.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은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게 됩니다. 깨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깨어 있어도 멍한 상태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졸림이 아닙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휴면 모드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93세 어르신께서 어느 날부터 하루 20시간 가까이 주무셨습니다. 깨워도 반응이 느리고 말도 더듬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은 대부분 죽음 24주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잠이 많아지고 반응이 느려졌다면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사회적 단절과 대인 기피. 말이 줄고 눈을 피하고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이별의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손주도 귀찮아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다 귀찮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울증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이탈 과정으로 사망 전 수일수주 내에 자주 관찰되는 행동입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돌아가시기 전 2주 동안 모든 손님을 거절하고 난 이제 갈 준비가 됐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가족을 피하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네 번째, 체온 저하와 피부색 변화. 손끝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푸른 기운이 도는 것. 죽음은 먼저 끝에서부터 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심장은 중심 장기만 살리기 위해 말초 혈류를 줄입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은 푸르스름하거나 회색빛을 띠게 되죠. 발가락, 손가락 끝의 색 변화. 귀끝,
코끝이 차가움, 침대 시트에 피부 자국이 오래 남음. 이런 증상은 사망 12주 전에 자주 관찰됩니다. 다섯 번째, 호흡 변화 체인 스토크 호흡. 숨을 멈췄다 다시 쉬는 불규칙한 리듬. 이 호흡은 마지막 여정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체인 스토크 호흡은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가 갑자기 깊어지고 몇 초간 숨을 멈췄다가 다시 쉬는 형태입니다. 이는 뇌의 호흡 중추 기능이 약해지며 나타나는 전형적 사망 전 증상입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보호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숨을 쉬다 말다 하길래 자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심정지 직전의 호흡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호흡이 관찰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여섯 번째, 의식 혼미와 방향 감각 상실. 시간과 공간, 사람을 점점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뇌는 점점 의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있는 장소를 헷갈리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단답형으로 줄어들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한 노안이나 치매가 아닌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한 의식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언행. 죽은 사람을 본다거나 작별을 준비함. 아버지가 왔다고 해. 이제 나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가족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빛이 보인다, 저 문 너머로 가야 한다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이는 환각이나 정신착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사망 직전 2, 3일 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오늘 밤에 아버지가 절 데리러 오신대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날 새벽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땐 부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감정을 편안히 받아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 30일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7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며 잠이 많아지고 반응이 느려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끊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봤다는 말, 이별 준비를 하는 언행. 이 7가지는 삶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몸과 마음이 보여주는 마지막 신호들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때론 노안처럼 보이고 때론 단순한 피로처럼 보이기에 가족들은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순간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가족 중 누군가에게 이런 변화가 하나라도 보이고 있다면 부디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병원을 찾아보시고 지금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이 사랑했던 음식을 기억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존엄한 이별의 방식입니다. 이 영상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을 이야기하고자 만든 콘텐츠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 순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지막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처음을 겪습니다. 처음 태어나고, 처음 사랑하고, 처음 헤어지고, 그 모든 처음들 사이엔 늘 누군가의 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도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은 무겁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켠이 찌릿하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그분과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돈도, 집도, 경력도 아닙니다. 남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 그리고 함께한 기억뿐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아직 인사하지 못한 친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의 이 영상은 삶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 그걸 나누는 것이 사연닥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어쩌면 누군가의 마지막을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연닥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